운명의 대물림, 부모의 업보는 자식에게 향하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이라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의 고리는 때로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부모의 삶이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깊은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높은 곳에서 시작된 물이 좋든 나쁘든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선대의 업보가 후대에게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 유명 정치인의 가족사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운명의 법칙과 업보의 대물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적 평가가 아닌 한 인간과 가문에 얽힌 운명적 고차림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전하는 지혜와 통찰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민속 신앙에는 칠성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북두칠성의 정기를 받아 태어난 가문이나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 칠성줄이 강한 집안에서는 흔히 말하는 신기, 즉 영적인 감응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남다른 직감과 예지력, 그리고 범상치 않은 기운을 지니고 있어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거센 운명의 풍파를 겪게 될 운명을 타고난다고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가문이 바로 이 칠성줄의 기운이 매우 강한 집안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본인 역시 명석한 두뇌와 강한 직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진 본래의 그릇 이상의 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조상의 힘과 영적인 기운이 분명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가문에는 과거에 무속의 길을 걸으며 자손들을 위해 끊임없이 빌어주었던 기운 센 조상 할머니가 계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대표 측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무속 관련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별개로 정작 본인들 또한 무속에 깊이 의지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을 빌려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욕망이며 특히 권력의 정점을 향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맑은 물이든 흙탕물이든 그 방향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부모가 쌓아 올린 공덕도 자식에게 흘러가지만 그들이 지은 죄와 업보 역시 자식의 운명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됩니다. 신들은 이를 업보이자 대수대명이라 말합니다. 부모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자식이 대신 치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무겁고도 서늘한 운명의 화살은 그의 아들 이동호 씨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아들 이동호 씨는 아버지 가문의 강한 신의 기운, 즉 신가문을 그대로 물려받은 인물로 보입니다. 이런 기운을 타고난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영리하고 명석하지만 동시에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내면을 지니게 됩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순하고 착하다가도 내면에는 마치 가면을 쓴 듯 또 다른 자아가 꿈틀거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조울증이나 조현병과 같은 병명으로 진단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본인의 성격이 아닌 조상의 영혼이 강하게 감응하여 다른 인격이 발현되는 빙의 현상과 유사합니다. 아마 그는 유년 시절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불안정한 학창시절을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가물이 강한 사람에게는 주기적으로
신의 풍파라는 거대한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태풍처럼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시기입니다. 보통 10대, 30대, 50대처럼 특정 주기를 두고 찾아오는데 공교롭게도 이동호 씨는 현재 30 중반을 넘어서며 바로 그 운명의 태풍 한가운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근 결혼 소식은 축복에 앞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풍파가 몰아치는 시기에 이룬 가정은 순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엔 파도가 지나간 후인 30 후반에 연을 맺었더라면 한 번의 실패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결혼 생활은 3년에서 5년을 넘기지 못하고 파경을 맞이할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썩은 음식은 아무리 화려하게 포장해도 그 냄새를 숨길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력으로 지금 당장은 여러 논란들을 덮고 무마할 수 있겠지만 이미 그 악취는 주변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아버지의 정치적 몰락이 아들의 인생과 정신을 함께 무너뜨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스로를 왕자라 여기며 살아왔을 그에게 아버지가 쌓아올린 성의 붕괴는 곧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폐위된 왕자의 말로가 비참하듯 그의 삶 또한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신이 무너진 인간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유혹은 파괴적인 쾌락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그가 마약과 같은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가정의 완전한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극적인 운명의 서사를 통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우리가 왜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비추는 또 다른 나, 우리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저 자신 또한 삶을 돌아보며 더욱 경각심을 갖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의 행복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사랑, 그리고 웃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